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를 비롯한 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군산 등 4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35도 등 32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예상돼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34도 안팎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년을 끌어온 서남대 사태가 결국 폐교 수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각계의 반발과 규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정에 대해 두 기관이 모두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교육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강력한 구조개혁 방안을 결정해서 다음 주에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검토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폐교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구조개혁이라 하면은 폐교의 통폐합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은 다양한 유형별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거를 할지를 저희가 이번 주에 결정을 하는 거고요. 남원시는 교육부가 재정 기여, 그러니까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을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건 문제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결정을 또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우리 남원 시민, 전라북도 도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천억이 넘는 재정 투자 계획을 제출했던 서울시도 교육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설립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 인수기관이 내야 하는 이 구조는 저희는 이거는 말이 안 맞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입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남대가 폐교되면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눈 감고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지키는 데 일조한 셈이 된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정을 규탄합니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과 학생, 전북 사회의 피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5년을 끌어온 서남대 사태가 결국 최악인 폐교 수순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도 시간도 없어 막막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원입니다.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도의원 2명을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한 의원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한 서류 등을 들고 나옵니다. 다른 도의원 사무실에서도 한 상자 분량의 압수수색 물품을 확보하고 나섭니다.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도의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도의회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입건과 압수수색은 이들 도의원이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의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챙긴 돈 가운데 일부가 지방 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집중 추궁했고 최근 김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도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이와 별도로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 전주시의원을 입건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된 도의원 등 정치인이 몇 명 더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지금까지 전현직 도의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정가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도내 공연단체들이 한 해 의상이나 소품 구입에 쓰는 돈이 적지 않은데
마땅한 보관시설이 없어 공연이 끝나면 버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의상과 소품을 관리하고 공연단체에 빌려주는 공동 보관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이 사용하는 의상 보관소입니다. 수천 벌의 공연 의상이 너대평 남짓한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민간 공연단체는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별도의 보관실이 없다 보니 월 50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공간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형편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는 건데 무대 장치나 덩치가 큰 소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공연이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부피가 큰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다시 부셔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도립국악원과 문화관광재단은 해마다 400여 벌의 공연 의상을 구입합니다. 지난 3년간 두 단체가 구입한 공연 의상은 1,300여 벌. 한 벌당 평균 48만 원씩 모두 6억 5천만 원을 썼는데 전체 사업비의 25%에 이릅니다. 여기에 각 시군 문화예술단체와 민간 공연단체의 구입 비용까지 더하면 액수는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분실이나 훼손 우려 때문에 의상을 빌려주는 곳도 없습니다. 빌려주는 악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빌려주면은 벌써 이가 빠져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서 받아볼 수도 없고.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의상과 소품을 관리하고 공연단체에 빌려주는 보관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공연단체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요즘처럼 푹푹 찌는 불볕더위에 힘든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축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축사 온도를 낮추고 사료를 먹이는데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그나마 볕이 덜한 곳을 찾아 소가 축 늘어졌습니다. 더위에 부대끼는지 날파리를 쫓는 꼬리집도 힘이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들이대니 소들이 온통 빨갛고 축사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현재 바깥 날씨는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축사 안에 들어와 봤더니 그야말로 찜통인데 이렇게 고온의 환경이 이어지다 보면 가축들이 밥을 덜 먹게 됩니다.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 덜 먹는 만큼 성장이 더디고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최고의 악조건이거든요. 스트레스를 최고 많이 받을 때입니다. 유량도 4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어버리는. 찬물을 뿌려주고 송풍기를 돌려준다면 축사를 한결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한 개를 뿌려주고 환기를 하니 금세 29도까지 내려갑니다. 미네랄랄지 비타민 등을 급여하면 좋고 또한 시원하고 깨끗한 흐르는 물을 공급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땀구멍이 없어 열 배출이 힘든 닭과 오리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란율이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폐사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인데 올여름 전북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닭과 오리는 벌써 43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좁은 곳에 몰아서 사육하지 말고 에너지 함량이 높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사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만큼 말 그대로 음식물만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물질이 무려 30%나 되고 심지어 쇠붙이까지 마구 섞어버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3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작업 현장을 살펴보니 돼지뼈에 카페트까지 황당한 이물질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루 반나절 동안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이물질인데요. 비닐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냄비와 파이프까지 들어있습니다. 전체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이런 이물질은 무려 30%. 사철 내내 힘든 작업이지만 요즘처럼 30도가 훌쩍 넘는 한여름에는 더없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물질을 거꾸로 이렇게 주워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의 썩은 악취를 그대로 맡아야 됩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기계도 견디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선별기가 멈춰서는 일이 다반사인데 쇠붙이라도 끼면 일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이 호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계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계 수리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워서 단속은 힘든 상황. 마구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시민들의 양심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남원시가 오는 15일까지 매일 저녁 시립국악단의 상설 공연을 개최합니다.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이번 주말 동향면 채련공원에서 열립니다. 시군 소식 조창현 기자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의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 공연이 오는 15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사랑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2년째를 맞는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은 국악과 농악, 클래식,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으로 무더위에 지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여름밤에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마음껏 즐기시고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동양면 채련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수박 공예와 사진전 등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가 열리며 진안고원 수박과 한우 특별 할인 행사도 같이 진행됩니다. 진안고원 수박축제에 오셔서 수박 공예, 민물 장어잡기, 수박 할인 행사 등 즐거운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하면서 주민 1인당 매출액이 전라북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완주군의 주민 1인당 매출액은 1억 3천여만 원으로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오목교가 개통됐습니다. 오목교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로 모두 24억 원이 투입돼 길이 86m, 폭 4m로 개설됐습니다. 전주시는 오목교가 개통함에 따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주천 넘어 국립무형유산원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전주시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1m, 깊이 30cm가량의 포트홀이 생겨 지나가던 승용차의 타이어가 찢어지고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완산구청은 하수도 공사를 한 뒤 맨홀을 매설하면서 아스팔트에 섞는 기름이 덜 들어가 도로에 금이 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